로봇 얘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는 또 탑다운 좋아하니까 전체적인 로봇의 업황부터 얘기하자면 로봇 관련 전체 종목들 전체의 시총을 합계를 해보니까 올해 7월까지만 보더라도 요때까지만 봐도 지금 이제 9월이지만 7월까지만 봐도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요때 대비로 봤을 때는 이게 한 두 배가 좀 넘게 올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뭐 대기업이 이제 뭐 삼성전자가 특히 뭐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로봇 관련된 또 국가에서의 정책 관련된 기대감이라든지 또 대형 수주가 또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 강세 흐름을 뒷받침을 했고 그리고 뭐 이 그림이 7월까지라서 뭐 9월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 뒤에 또 올랐죠, 그죠? 예, 한 번 더 튀어가지고 또 오르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섹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로봇이 결국은 뭐 쓰이겠죠. 예, 쓰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연령대별로 사람들의 비중 변화를 좀 보더라도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요거 20세에서 64세 소위 이제 경제 활동 능력이 좀 더 활발한 물론 이제 더 어린 사람도 일하고 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일하고 다 그렇지만 20살에서 한 뭐 60대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좀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이때의 사람들이 이 시기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끝점이 2100년이라서 아주 먼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연령층은 무조건 감소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 이번에 뭐 출산율 0.7 나왔대나 뭐 이랬는데 0.6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 또 연말 되면은 이게 그 출산율이 원래 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초나 뭐 중반에 오히려 더 많이 났고 후반에 잘 안 났는데 지금이 0.7이니 나중에 겨울 추워지면 0.6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 정말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런 연령층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시절이 올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인건비가 뭐 올라가니 뭐니 이런 것들도 있는데 노동력은 또 부족한데 인건비는 올라가고 참 특이한 이상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뭐 요즘 뭐 저도 요새 뭐 국민연금 뉴스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보는데 사람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런 계산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줄고 그럼 뭐 공장에서 필요한데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해서 참 이상한 시절이라고 보는데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로봇을 쓰이기는 정말 이게 막 책에만 나오던 시간이 언젠가는 또 올 거다라고 했는데 슬슬 이제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주가도 주가인데 로봇 기술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요.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에선 로봇 전문 기업들, 뭐 스타트업들, 뭐 대기업들 간에도 또 막 기술이나 뭐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니 이런 사업을 또 협력하니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필요하면서도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로봇 관련 사업에서 MOU 체결 건수 리스트인데 뭐 내용을 보시면 뭐잘 작게 있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로봇 기업이 뭐 스타트업으로 태어났다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의 로봇 이제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그들이 뭐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들하고 그냥 일반 기업들하고 콜라보를 진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반 기업이 내가 지금 로봇을 한번 해봐가 아니라 로봇을 하고 있던 기업들한테 먹거리를 주는 거죠. 야, 너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이런 걸 같이 한번 우리 개발해 볼까? 내 공장에 지금 과자 만드는데 이거 팔 달아가지고 과자 만들 수 있는 그 개발 좀 같이 해볼까? 이런 거를 정말 많이 MOU를 체결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상반기까지 주요 MOU 체결 건수가 이미 작년도 연간 체결 건수를 이미 상반기에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의 판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빨리 커졌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기존에는 이제 이 로봇에 대해서 입력값을 넣고 다 사전에 모든 작업을 이제 깔아놓고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이제 커피 만드는 그 뭐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 막 휴게소 같은데 팔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커피 만들어지는 로봇 있던데 살짝 무섭긴 하던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떤 AI적인 학습적인 요소는 들어있진 않죠. 갑자기 딱 넣었는데 방금 설탕을 좀 적게 넣었는데 하면서 조금 더 넣을까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정량대로 넣는 거지 정해진 대로. 근데 이제는 로봇이 막 언어를 이해하고 막 스스로 행동을 막
자기가 계획을 하고 지금 위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예상치 못한 어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앞에 뭐 턱이 갑자기 나타났다든지 이럴 때도 적합한 좀 모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되면서도 이제 이 AI 기술이 또 발전하는 게 로봇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이제 정말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는 그런 로봇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면서도 살짝 무서워. 살짝 그런데 이 생긴 것도 보면 좀 무서워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온 거는 영상을 워낙들 많이 보셨을 거고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는데 얘는 막 점프하고 뒤로 뛰고 막 이래요. 진짜 막 빙글 돌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형상에서 살짝 머리통만 없는 그런 느낌에 가까울 좀 막 뜀뛰기도 하고요. 이게 뛰는 게 로봇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도 한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산업이 진짜 좀 많이 발전하고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뭐 출시가 미정인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보면 뭐 테슬라 것들 이런 것들은 미정이고 엔지니어드 아트리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미정이긴 한데 이번에 뭐 삼성전자도 이런 비슷한 휴머노이드된 이게 사람 같은 그런 로봇을 이 반도체 생산 라인에 넣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로봇이 일을 한다라는 건 그냥 일이 아니라 뭐 이렇게 물류 같은 이런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착착착착 옆으로 놓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일을 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슬슬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저보다는 똑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그럼 막 기대가 되잖아요. 엄청 막 돈 많이 벌겠네. 그런데 그건 또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중에 이제 돈 못 벌던 데가 이거거든요. 산업은 커졌고 성장성도 담보가 되어 있는데 올해 로봇 관련 기업의 이제 올해 1분기 매출액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15% 줄었고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한 20%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실적 관련된 이런 거에 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완전 상반된 모습을 좀 보인 거죠. 심지어 아직 뭐 적자 영업이익 쪽으로 오면 완전 적자인 기업들도 되게 많고요. 회사의 크기도 아주 영세한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옥석을 좀 가리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로봇을 도입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내가 로봇을 필요로 해서 로봇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만들어도 남이 만든 걸 사서 내 공장에 넣고 쓰려면 내가 어쨌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결정할 때 로봇을 쓰려면 이 경기 동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봇을 이용해서 뭐 뭔가 뭐 생산을 하든지 뭐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있어서 그냥 좀 갖고 왔는데 요건데 이 김밥 싸는 기계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죠, 그죠?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김밥을 이렇게 저절로 싸가지고 옆에 놓으면 쏙 잘라가지고 이미 잘랐어요,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이러면은 사실 전 김밥 못 만들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근데 이거 있으면 김밥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김밥 가게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걸 보면서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분식점을 보여드렸지만 분식집에 이런 김밥 말아주는 기계, 이런 썰어주는 기계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저도 알아봤더니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쨌든 이 기계를 갖다 놓으려면 이러나 저러나 저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투자를 좀 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앞으로의 인건비를 이길 정도의 매출을 이것으로 뽑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기가 아무래도 좀 좋아야겠죠. 그래야지 저런 용기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경기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로봇 기업들의 매출의 흐름이 경기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것 중에 공작기계 수주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작기계라는 건 결국 경기가 좋아질 때쯤 하면은 기계들을 막 투입을 할 거고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쯤은 기계를 안 들여놓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는 좀 일찍 선행 지표로 활용을 되는 게 공작기계 수주 흐름이거든요. 그거랑 이 로봇 기업들의 매출액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말인 거죠. 무슨 말이냐? 그냥 경기가 좋아야 이런 뭐 김밥 마는 이런 기계도 들여놓는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죠? 경기가 나빠서 인건비 줄이려고 저걸 들여놓는다. 경기가 나쁘면 더 많이 쓰이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경기가 좋아야 인건비를 줄이고 그리고 내가 이 기계를 놓고 했을 때 이 기계는 비싸니까 결국 이 기계 값을 뽑으려면
장사가 좀 돼야 된다라는 시기에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본 공장기계 수주 증감률 추이를 보면 21년 2분기 이후에 계속 뭐 좀 계속 안 좋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결국은 개선이 돼야 로봇도 많이 쓰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로봇 회사들의 뭐 실적도 좋아지고 한다라는 건데 요 사이클이 또 좀 있습니다. 요 사이클을 보면 이게 수주 증감률이 떨어진 개월 수랑 대비를 좀 해봤을 때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가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많이 떨어지면 올라갔던 것들이 경기 사이클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런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슬슬 올라올 때가 됐다. 올해 하반기 정도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발맞춰서 역시 로봇들도 함께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경기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주가적인 측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가적인 측면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꽤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다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테마 바람이 불 때는 단기간에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정작 돈을 잘 못 버는 기업들은 언젠가는 도태가 되고 그 상승분을 다 토해냅니다. 그죠? 그러면 꼭지에 물린 사람들은 뭐 반토막이 뭐예요, 그죠? 뭐 한 10분의 1 토막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야 이거 이 회사 뭐지 싶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너무 돈을 못 벌고 있고 물론 지금 못 벌어도 나중에 잘 벌겠지 싶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못 벌고 끝나는 기업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줘야 죽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기다리는 건 사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업황 전반적으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 그런 만큼 뭐 충분히 이게 테마에서 어떤 좀 더 이렇게 매출이 보장이 되면서 산업적인 느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연장선으로 제가 이제 현재 로봇 산업에서 유망한 분야가 어딘지를 좀 찾아보니까